안녕하세요. 강남보석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보석감정사 36회 1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강남보석 아카데미에서 발행한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교재가 없어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강남보석 아카데미는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네이버 카페 강남보석 아카데미에 가시면 1회부터 45회까지 한글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읽어보시면 특수효과 문제예요. 36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합성, 그리고 보석의 내구성, 그리고 특수효과는 필수죠. 철저한 암기가 필요하고 특수효과에 해당되는 보석을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중에서 이 문제는 빛의 선택적 흡수를 물어보고 있죠. 빛의 선택적 흡수는 알렉산드라이트 또는 컬러 체인지 보석에 한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답은 3번이고요. 자, 보석을 비추는 조명의 색깔이 틀린 걸 알 수 있어요. 왼쪽은 전구를 보석에 비추고 있죠. 그래서 보석이 자적색 또는 적자색으로 보이고요. 오른쪽은 백색 빛을 쪼여주고 있죠. 그래서 보석이 청자색 또는 자청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쪼여주는 보석에 따라 보석이 다른 색깔을 나타낼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렉산드라이트 또는 컬러 체인지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12번 문제. 암석. 자, 여러분들은 암석과 광물에 대해서 구별을 하셔야 돼요. 몇 가지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되는 거고요. 암석은 그래서 우리 보석에서의 암석은요. 라피스 라줄리가 있습니다. 라피스 라줄리는 네 가지 광물이 모여서 된 그런 보석이에요. 다른 보석들은 다 광물입니다. 자, 여기서는 12번에서는 아주 대략적인 암석의 종류를 물어보고 있는데 화강암은 심성암의 한 종류죠. 그래서 화강암에서 쿼츠의 재료가 되는 석영과 그리고 장석에 대한 재료, 정장석, 서장석 등등 운모까지 주로 나타나고 있죠. 12번 답은 1번이고 단순 암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암기하시면 됩니다. 13번 보석의 성체 효과. 아까 나왔던 11번 문제는 보석의 선택적 특수, 선택적 흡수. 이 문제도 특수효과 문제죠. 그래서 성체 효과, 변색, 그리고 캐치아이 이런 것들을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자, 1번님은 보면 내포물에 의해서 빛이 한 줄기 선으로, 이거 틀렸죠. 빛이 한 줄기 선으로 보이는 건 묘안 효과입니다. 묘안 효과. 캐치아이 효과라고도 하고 샤토얀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건 틀린 예문이에요. 자, 2번 판상 내포물, 이거는 어벤추린입니다. 어벤추린. 성체 효과는 어벤추린과는 관련이 없죠. 자, 그래서 2번 예문도 틀렸어요. 3번 얇은 층으로 이루어진 쌍정 구조. 얇은 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빛의 간섭과 회절이 생기죠. 이런 것들은 주로 진주의 오리엔트, 그리고 레브라도라센스, 그리고 아둘라르센스 이런 거에서 주로 나타나죠. 그래서 얘도 아니에요. 자, 성체 효과는 미세한 교차 침상 때문에 나타난다. 미세한 교차 침상이 원인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사진 볼게요. 자, 이런 스타 효과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미세한 침상이 서로 뚫고 들어가는 현상, 교차 침상 때문에 나타납니다. 14번 다이아몬드의 유사석. 다이아몬드와 가장 비슷한데 다이아몬드는 아닌 거. 이거는 합성, 큐빅, 지르코니아가 가장 많죠. 그리고 스트론튬 티타네이트도 유사석으로 쓰이고요. 합성, 모이사나이트도 유사석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몰다바이트라는 보석이 있어요. 이 몰다바이트는 자 일단 답은 4번이고 몰다바이트는 이게 몰다바이트예요. 약간 녹색인데 속에 기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천연 유리예요. 화산암인데 마그마가 공기 중에서 급격히 식어서 만들어진 그런 보석이죠. 천연 유리, 몰다바이트와 옵시디언이 거기에 속합니다. 15번 이번에도 금에 관련된 문제네요. 아까 금의 함량 지난번에 금의 함량 22K 물어봤죠. 그리고 플래티넘 즉 백금족 중에서 팔라디움, 로듐 이런 걸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예문을 쭉 읽어보면 전혀 다른 특성이 있죠. 색상이 쉽게 변한다? 이거는 은입니다. 은, 실버. 그래서 금은 색상이 몇 천 년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아요. 자, 답은 2번입니다. 16번 포일백, 포일. 집에서 쓰이는 알루미늄 호일. 그걸 뜻하죠. 그래서 유리에 뒷면에 알루미늄으로 코팅하는 게 바로 포일백입니다. 어떤 유리에 포일백을 하냐? 주로 라인스톤에 포일백을 합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이고요. 골드스톤은 사금석이라는 인조유리예요. 사금석. 이 사금석은 어벤츄린 특수효과가 나오죠. 그리고 이 골드스톤은 선스톤을 모조한 그런 인조유리입니다. 그리고 슬로컴스톤은 이거는 오팔을 모조한 인조유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1번입니다. 지금 적색으로 된 유리, 적색 인조유리죠. 바로 라인스톤이에요. 라인스톤 뒷면에 알루미늄으로 코팅을 한 포일백 또는 백포일 이렇게 불러주죠. 17번 조개 껍질 요건 바로 연결돼야 됩니다. 백악상.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투명한 보석은 충격을 받으면 조개 모양으로 깨진다. 그게 바로 백악상이죠. 답은 1번이고 이것만큼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바로 목쇠상입니다. 나뭇결처럼 깨진다. 얘는 헤마타이트 그리고 호안석 두 가지 보석이 여기에 속하죠. 17번 답은 1번입니다. 자, 안달로사이트 이 보석 들어보셨나요? 안달로사이트는 보석을 공부할 때 알파벳 순서로 공부하시면 앞에 나오는 보석입니다. 엠버, 안달로사이트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굴절률 순서로 공부하시게 되면 중간쯤에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화학 성분부터 결정계 그리고 변종, 내포물까지 물어보고 있죠. 이 안달로사이트는 흔히 사용하는 보석은 아니지만 알파벳 순서에서 매우 앞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물어봅니다. 자, 에메랄드와 굴절률이 완전히 달라요. 답은 2번인데 사진 볼게요. 이 안달로사이트는 어디에 주로 등장하냐면 우리 시험 문제 바로 다색성에 나옵니다. 보석을 보시면 양쪽 끝에는 갈색으로 보이고 가운데는 녹색 또는 황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런 보석을 삼색성 보석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색경으로 관찰이 되죠.
안달로사이트. 뭐 왜 중요하다? 흔히 쓰는 보석은 아니지만 왜 중요하다? 알파벳 순서로 하면 제일 앞에 쪽에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의 단골 메뉴예요. 19번. 평균 중량 범위가 0.7에서 0.83 캐럿인 다이아몬드일 때 분수로 표시한다? 요즘은 분수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1캐럿 기준으로 해서 거의 70% 또는 80%까지 해당하니까 4분의 3에 해당하죠. 이런 문제입니다. 좋지 않은 문제예요. 답은 1번입니다. 20번. 목축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대략 퍼빌리언 깊이를 추정할 때 테이블 반사상이, 이거는 사진부터 보셔야 돼요. 퍼빌리언 깊이라고 하면 다이아몬드를 옆으로 바라보셨을 때 거들 아랫부분부터 큐리까지예요. 거들 아랫부분부터 큐리까지의 깊이를 뜻하는데 비율은 직경 대비 깊이 비율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다이아몬드의 퍼빌리언 깊이는 여기서 보시는 43%죠. 그런데 실제로 실측을 하지 않고도 퍼빌리언 깊이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테이블 반사상의 사이즈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테이블 반사상이란, 자, 테이블을 정중앙에 보시면 큐릿을 중심으로 둥근 원반상이 모든 다이아몬드에 있습니다. 이 사이즈를 가지고 퍼빌리언 깊이를 추정한다는 거죠. 어떻게 추정하냐? 테이블 면적의 30%다. 그러면 3분의 1 사이즈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전체 테이블 면적의 요 퍼빌리언 반사상이 거의 절반쯤 해당하죠. 그래서 45에 해당합니다. 그럼 얘는 이 검은 원반상이, 검은 테이블 반사상이 거의 3분의 2까지 차지하고 있죠. 3분의 3까지 또는 3분의 4까지 좀 절반이 넘어요. 하여튼 2분의 1은 넘습니다. 그래서 4분의 3이라고 하고 이때는 46%죠. 좋지 않아요. 이게 검게 보인다는 건 빛이 누광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문제 가서 볼까요? 자, 이건 쭉 읽어보시면 되고 2분의 1에서 2분의 1이면 아까 몇이라고 그랬죠? 45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3분의 2 사이. 이건 답이 45예요. 자, 여기까지.